안녕하세요. 저는 플로리스트 이혜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리스를 만들 거예요. 리스를 만들기 전에 재료 먼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만들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화면을 조금 앞으로 당겨왔어요. 자, 소재는 보기 좋게 잘라줘야 되는데요. 먼저 길이 기준은 손바닥을 기준으로 해서 내 손바닥만큼만 잘라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나는 길게 조금 장식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조금 길게 하지, 손가락 길이만큼은, 손바닥 길이만큼은 이상은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자, 이 정도로만 잘라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모든 재료는 종류별로 손바닥 길이만큼, 그림과 같이 소재가 무성하게 난 것들은 좀 자르기가 힘드실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마디마디로 잘라주시는 게 팁입니다. 마디마디로 먼저 잘라주시고, 길이가 긴 거는 손바닥 길이만큼만 잘라주시고, 보이시면 이 사이와 이 사이가 있어요. 여기 사이를 잘라주시는 겁니다. 여기와 여기 사이. 그러면 내 손바닥 길이만큼인 아이도 살 수 있고 이것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개. 자, 스펙과 같은 소재는 보시면 나뭇잎이 줄기로 되어 있어요. 자르기가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 먼저 손바닥을 갖다 대시고 손바닥 길이만큼의 줄기를 먼저 잘라주시는 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이렇게 먼저 하나를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 마비드가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중간에 잘렸지만 이렇게 예쁘지 않은 것도 다 오늘은 사용할 거예요. 예쁜 거는 앞으로 가면 되고요. 못생긴 건 중간 혹은 뒤쪽으로 뭉치를 만들 때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내 눈에는 이쁘지 않지만 그래도 다 모두 사용할 거니까 손바닥 길이만큼 다 모두 잘라주세요. 편백은 뭐 설명할 게 없잖아요. 워낙 피톤치드 뿜뿜이고, 그리고 공기정화, 아토피, 건강에 좋은 모든 물질들을 다 품고 있어서 공기중으로 내뿜어 주기 때문에 우리 인간애들에게 제일 좋은 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식물도 보시면 가지가 이렇게 났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잘라줄까요? 먼저 긴 가지 하나를 잘라서, 자 보세요. 이 정도 길이를 자르시고 손바닥 길이만큼 먼저 맨 끝을 줄기만 잘라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이 뒤쪽으로 이렇게 줄기 사이에서 나무를 잘라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는 가위는 화해 전용 가위이기 때문에 비교적 나무도 잘 잘라지고 일단 지철사도 잘 잘라지시는데, 집에서 사용하시는 가위는 종이 가위이기 때문에 조금 힘드실 테지만 그래도 힘을 조절해서 충분히 잘려질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소재는 남김없이, 버리는 거 없이 알뜰하게 다 잘라주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길이가 서로 짧거나 길거나 하면 안 되고 일괄적으로 손바닥 길이만큼은 다 잘라주셔야 된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이제 소재 뭉치를 만들어 볼게요. 리스에 바로 소재를 걸면 나중에, 지금은 괜찮은데요, 수분을 머금고 있어서 지금은 괜찮은데 마르고 나면 지철사 틈으로 이 아이들이 홀쭉해져서 다 빠져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소재 뭉치를 지철사로 먼저 감아줄게요. 자, 감는 방법은 제가 나눠드릴 때 일부러 이렇게 U자 형태로 굽어서 보내드렸는데, 자 보시면 소재 뭉치는 풍성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풍성한 정도는 모든 소재 뭉치들이 똑같아야 됩니다. 어떤 거는 홀쭉하고 어떤 거는 풍성하고 그러면 나중에 리스의 풍성도가 밸런스가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이 점은 주의해 주세요. 이렇게 뭉치를 만든 다음에 유핀 있으시죠? 유핀을 뒤로 갖다 대세요. 사이에 갖다 대시고, 얘는 기준점이 될 거예요. 그래, 반대점은 소재랑 잡고선 돌려주세요. 그리고 와이어를 감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이 다칠 수 있으니까요. 끝점은 깨끗하게 가위로 잘라서 손이 다치지 않게 길이감을 조절해 주세요. 하나의 뭉치가 완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뭉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재를 섞어서 믹스해서 처음부터 뭉치를 만드는 거를 더 추천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나중에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는 소재별로 리스를 묶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나중에 남는 소재들이 분명히 발생해요. 그러면 밸런스가 맞지 않거든요. 아까 처음에 리스는 자, 여기 삼나무, 솔방울이 너무 예뻐서 삼나무로 썼고요. 두 번째 리스는 편백과 이바노프 레드를 반대 보이게끔 맨 앞에 이바노프가 올게끔 했습니다. 다시 한번 두 번째 소재도 다시 한번 두 번째 소재 묶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소재 뭉치를 갖다 대시는 거예요. 유핀이라고 하는 거는 이 형태가 U자 형태를 닮아서 유핀이라고 합니다. 자, 갖다 대시고 기준점이에요. 소재와 함께 같이 감을 거예요. 함께 감을 때는 힘을 줘서 빡빡 감아주시고 끝은 옆에 있는 이 아이와 함께 돌려주시면 마무리는 깨끗하게 됩니다. 그리고 손이 다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가위로 잘라서 끝 마무리는 밑으로 내려주세요. 손이 찔리지 않게요. 그러면 벌써 2개 정도의 소재 뭉치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소재 뭉치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측백과 편백도 써보세요. 측백, 편백. 자, 측백과 편백 구분점은 뭐냐면요. 이거는 편백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편백나무. 얘는 측백이고요. 보시면 납작한 게 측백이고요. 약간 뭐랄까요, 동글동글하고 끝이 얄쌍한 아이는 편백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분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오리목도 제가 넣어드렸어요. 오리목도 손 뭉치와 소재 뭉치와 함께 같이 처음부터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삼나무 솔방울이 없는 거를 맨 뒤쪽에 넣고요. 그럼 벌써 풍성도가, 자,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소재의 풍성도는, 소재 뭉치의 풍성도는 동일해야 돼요. 어떤 거는 두껍고 어떤 거는 얄쌍하면 나중에 리스를 감을 때 볼륨감이 달라져서 원형의 틀을 해칠 수가 있어요. 그 점 유의해 주세요. 에버그린은 앞면과 뒷면이 색상이 서로 상이에요. 앞면은 그린 진 녹색을 띠고 있는데 뒷면은 약간 은빛깔을 띠고 있거든요. 이런 소재들은 앞뒤면을 혼합해서 섞어서 주시면, 자 보세요, 색 대비가 되죠. 앞면만 쓰지 마시고 뒷면도 같이 섞어서 쓰시면 더 예쁘고 풍성한 손 뭉치가 될 것 같아요. 소재 뭉치가 될 것 같습니다. 보이시죠? 저는 이바노프, 에버그린 뒷면, 앞면, 그 다음에 편백 섞어서 소재 뭉치를 만들었어요. 만드실 때 끝부분은 반드시 비누로 처리를 해주시는데, 자 보이실까요? 다시 기준점 잡고선 반대쪽으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마찰에 의해서, 자, 돌려주실 때도 이렇게 굴려주시면 손쉽게, 자, 그리고 끝은 손이 다치지 않게 또 잘라서 밑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 끝부분은 지금 제 거는 잘 맞았는데 끝부분이 맞지 않고 서로 길이가 다르다 하면은 길이가 같게 잘라주세요. 여기 길이가 안 맞네요. 이렇게 길이를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제가 완성한 소재 뭉치들이에요. 보시면 끝은 높이가 다, 길이가 다 같게끔 잘라줬고요. 그리고 숱도, 뭉치의 숱도 비슷하고 길이감도 다 비슷하게 잘라냈어요. 자,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리스트의 소재 뭉치를 엮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사이가
요 사이가 20에서 25 각도로 틀어주시고요. 소재 뭉치 먼저 하나를 갖다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지철사는 두 번 감지 않을 거예요. 한 번에 두 번을 감기 위해서 두 줄로 사용할 거예요. 자, 앞에서 뒤로 가져가시고 당겨주세요. 손으로 팍 당겨주시고 한 번 감아주시면 감겨져 있죠. 이 상태에서 얘네를 돌려주세요. 이 회전 여기에 위에서 여기가 마찰돼서 꼭 조여지거든요. 그러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손이 다칠 수 있으니 잘라내고 손끝으로 밀어주세요. 그래야지 이 지철사들이 손에 찔리지 않거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거, 다음에 두 번째 거를 넣을 거예요. 자, 소재 뭉치를 사용하실 때 지금 뭉치가 서로 상이하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서 디자인을 생각하면서 하셔야 돼요. 저는 여기에 이제 입안호프 하나밖에 없으니까 조금 그 다음에는 화려한 아이로 넣어볼게요. 두 번째는 자, 여기 지철사 감개인 바인딩 포인트를 가려줘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전진, 그러니까 후진이죠. 여기가 앞이고 여기 뒤쪽에다가 자, 보이시죠? 이렇게 해주시고 다시 지철사 두 줄로 이용해서 앞에서 뒤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당겨주실 때는 힘껏 당겨주셔야 돼요. 앞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지금은 모든 소재들이 물이 충분히 먹고 있어서 탱탱해요. 하지만 이제 이후는 마를 거 아니에요. 마르면 홀쭉해져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조금 그린그린한 느낌이 나는 아이도로 사용해 볼게요. 자, 요거로 다시 감겨진 부분을 가리면서 20도 정도 꺾었어요. 꺾고 앞에서 뒤로 갖고 간 다음에 지철사를 당겨주세요. 당겨서 감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돌려주세요. 자, 벌써 리스의 4분의 1을 감았습니다. 뭉치는 3개 사용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재. 자, 그 다음 소재. 똑같이 앞에서 뒤 두 줄로 이용해서 당겨주세요. 당길 때는 여기 고리가 있는 점을 손가락에 넣어서 당겨주면 더 짱짱하게 굴려져요. 돌려주시고 자, 끝은 다시 손이 다칠 수 있으니까 밀어주세요. 그러면 벌써 이만큼 완성되었습니다.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 정도 남겼는데요. 자, 끝부분을 완성하는 부분을 다시 설명해 드리려고 끝부분, 자, 마지막 바인드 포인트 있는 점을 가려주면서 뒤에서 앞으로 당겨 놔주셔야 돼요. 꽉, 이 틈이 없을 정도로 꽉, 손이 좀 아프실 텐데 그 점은 조금만 참아주시고 끝을 잘라서 또다시 밀어주세요. 손가락 찔리지 않게. 그다음에 마지막, 자, 이 사이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자, 시작점과 끝점이 연결이 잘 되도록 전반적으로 리스 틀을 보세요. 리스는 앞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뒤로 소재 뭉치가 넘어갔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살살 밀어주시면 돼요. 밀어주시면서 형태를 조금 다시 한번 봐주시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풍성도가 꺼진 데가 없는지 봐주시는 거죠. 만약에 꺼진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여기가 끝부분인데 조금 더 말았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는
이제 우리 리본으로 감아주시면 부자연스럽지 않은 모습으로 볼 수 있어요. 자, 먼저 리본을 묶어주세요. 그리고 밑에 점, 위 점이 조금 더 길어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 리본을 봤을 때 밑에는 짧고 위에는 길어야 돼요. 그리고 밑에를 고리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고리 위에서 아래로, 이제 긴 거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짧은 거를 감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사이에 여기에서 두 번째 끝 오른쪽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리본의 끝부분을 당겨주시면 보이실까요? 예쁘게 잘 매졌죠? 크리스마스 장식장은 구멍이 두 개가 돼 있어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빗줄살을 감아서 소재 틈 사이에 감아주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완성되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저는 위에 달았어요. 그리고 리본 옆에. 자, 지금 동영상 촬영은 저녁 늦은 시간에 해서 다소 조명이 어두워서 화면상으로는 그림간 느낌이 청량감이 조금 덜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목소리도 오전에 제가 수업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았어요.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이 상태로 걸으셔도 되는데요. 이렇게 남은 지철사를 이용해서 뒤쪽 고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어느 장소에도 많이 뭉칠 수 있습니다. 리스는 주로 문 앞에 거는데요. 그 이유는 리스가 동그란 형태잖아요. 시작과 끝점이 없이 계속 회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불멸 또는 이제 죽은 자, 우리의 조상들이나 우리를 사랑한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의 영혼이 여기 깃들어서 우리에게 악기와 안 좋은 것을 물리쳐주고 행운을 가져다준다. 건강과 행운을 가져준다는 의미에서 문 앞에 걸고 있는 게 현대에 이르러서는 인테리어 장식으로 남게 된 거예요. 자, 오늘 만들기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식물식재에서 만날게요. 안녕.